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가요, 양극재만 나만 양극재 하고 들어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전해액이 나만 전해액이야 하고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음극재 업황이 좋다는 건 양극재도 필요하고 전해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촬영하러 왔고요. 올 때마다 항상 설레입니다. 그리고 이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이 너무나 소중한 가족 같은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은 항상 초심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배즙도 먹고 나름 목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중간에 듣기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 선정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가총액 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실적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하지만 기업분석 훈련소의 모토는 펀더멘탈도 만족하고 외국인 기관 수급 현황도 만족하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큰 글로벌 성장 동력 모멘텀과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도 좀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하려고 하지만 꼭 그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종목들, 소위 말하는 요새 핫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종목이 펀더멘탈이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종목이 차트상의 자리가 나쁘거나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종목이 모멘텀이 다소 부족하거나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가 통계를 조사해서 많이 가지고 계시다, 많이 고민 사항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종목들도 딱 그 종목을 집중해서 다뤄드리기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준비하면서 대주전자재료와 연관이 있는 제이오란 종목에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이 있다면 그걸 연관지어서 조금 설명을 추가로 드린다든지 비교 분석을 해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최대한 비교 전략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토요일날 Q&A 다뤘던 게 영상으로 올라갈 건데 많은 Q&A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영상을 정말 제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 같은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진짜 찐 컨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매수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해요 그런 제발 직접적인 질문만 아니라면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올리는 날짜에 여전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은 절대 개별 종목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고 철저하게 분석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같이 스터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개별 종목 매수 매도를 권유하거나 리딩할 수도 없을 뿐더러 리딩 관련돼서 하는 분들이 사실 확실히 맞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 원칙과 기준은 본인의 철저한 투자 원칙과 전략과 기준에 따라 하시고요. 영상이 늦게 올라오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른 그런 리딩하는 방 가서 보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펀더멘탈 측면을 분석해 드리는 거니까 영상 올리는 날짜에 전혀 민감하게 굴지 않으셔도 되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라이브에 대해서 굉장히 라이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시의성 있는 영상들은 반드시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 팀원분들하고 꼭 주에 한 번이 어렵다면 2주에 한 번이라도 라이브를 통해서 구독자분들과 좀 더 시의성 있는 소재를 다루고 시의성 있는 종목들을 다룰 것을 약속드리고요. 기업 분석 훈련소는 철저하게 중요한 거는 언제 봐도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2차전지는 엄청 많이 보시는데 2차전지 외 종목들을 너무 안 보셔가지고 2차전지 외의 종목들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엄선해서 올려드림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저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안 하셔도 저는 충분히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오늘 가져온 영상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아주 부정적인, 국장을 떠나는 건 지능순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국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물론 저는 이 정부의 저 PBR 밸류업이 얼마나 지속성을 가질지, 그러니까 정부의 저 PBR 밸류업의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지속성은 저는 계속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면 이게 펀더멘탈의 본질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은 계속 지금 2월 달까지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8조 2천억을 팔았고요. 이거 외국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인은 2월 달까지 8조 2천억을 순매수했어요. 이게 2013년 이후부터 월별 데이터 중에는 역대 최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국장을 팔면서 일본과 미국 주식에 대략 2조 가까이 샀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주식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채널의 확장성에 대해서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아프기 때문에 미국 주식 당연히 다룰 건데,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국내 주식, 국내 개별 기업에 대한 공부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미국 주식을 섣부르게 다룬다? 저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서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이 8조 2천억 썼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현대차, 기아차에 되게 관심이 별로 없는데 현대 기아차를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갖고 있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겠다 생각해서 현대 기아차의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드려야 되나 해서 요 외국인 순매수 8조 2천억 아이디어에서 현대차를 갖고 왔고요.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현대차를 외국인이 얼마 샀냐? 1조 8천억에서 1조 9천억을 샀고요. 기아차 얼마 샀냐? 기아 6,500억에서 7천억을 샀습니다. 현대 기아만 합쳐서 2조 3천억 샀어요. 2조 4천억 샀어요. 8조 2천억 외국인이 산 거 중에 2조 4천억이 현대 기아차예요. 그런데 제가 현대 기아차를 안 다뤄드리는 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가져왔고요. 오늘 드디어 2차 전지 관련돼서 너무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좀 이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가 좀 빛을 보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대주전자재료, 진짜 더 욕먹을까봐 무서워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요새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요 기사는 제가 또 아무 기사나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기사도 엄청나게 엄선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꼭 원문을 봐서 정리를 해주세요. 자, 대주전자재료를 투자 안 하시는 분도, 심지어 내가 나노신소재를 투자하시는 분도 당연히 대주전자재료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양극재를 투자하시는 분도 음극재 업황 보셔야 돼요. 전해액 투자하시는 분도 음극재 업황 보셔야 돼요. 왜 그렇죠?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가요, 나만 양극재 하고 들어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나만 전해액이야 하고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음극재 업황이 좋다는 건 양극재도 필요하고 전해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불가능하다는 실리콘 산화물 음극재 특허 확보. 오성민 대주전자재료 부사장. 네, 굉장히 신뢰성 있는 몇 안 되는 기사 중에 하나고요. 인터배터리 2024. 제가 너무 안타깝게도 금요일날 유료 강의 찍고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잠깐이라도 갔다 오려고 했는데 못 갔다 왔고요. 내년에는 꼭 저희 팀원하고 이거 1년에 가장 큰,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 기록했는데, 인터배터리 2025는 꼭 저희 팀원분들하고 가서 생생하게 영상 담아가지고 꼭 특집으로 올릴 테니까 올해만 양해 부탁드리고, 인터배터리 2024 관련된
소식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2차 전지 업종 다룰 때 꼭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2030년까지 8만 톤이에요. 캐파가 대략 10만 톤 예상했는데 8만 톤으로 2만 톤 줄었는데 8만 톤 돼도 세계 1등입니다. 캐파로. 국내 유일 실리콘 음극재 양상 올해 첫 참석. 37분에서 18분 후 절반 이상 단축했어요. 신형 포르쉐 타이칸. 세계 첫 실리콘 8% 음극재. 안 밝혔지만 대주전자재료가 확실합니다. 게임 체인저 실리콘 음극재 중국 의존도 낮추는 게 핵심. 인터배터리의 실리콘 음극재 로드맵 공개. 저가 흑연 지고 실리콘 뜬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 연평균 39% 성장한다고 했고요. 2035년까지 시장 비중 10%. 그러니까 이제 1%니까 10배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이 39%, 약 40%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대량 생산 성큼, 대주전자재료 인터배터리 첨가, 실리콘 음극재 중심의 성장 지속, 흑연 대비 성능 10배. 보세요. 이미 NH투자증권이 목표가 9만 원 하향했는데 지금 9만 5천 원 넘었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증권사들 이제 레포트 다시 써야 돼요, 지금. 목표가 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는 이게 13만 8천 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전기차 5분 내 충전 300km 질주, 배터리 3사 초급속 경제. 더 값싸고 더 멀리 가는 배터리, 전기차 기술의 봄바람 올까? SK, 포스코, LG, 눈독 뜨는 실리콘 음극재 2035년까지 10배 커진다. 이게 2024 인터배터리에 나왔던 배터리 초격자 핵심 기술 3가지입니다. 셀투팩,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강조했는데요. 배터리 제작 과정 중에 모듈을 생략한 거예요. 전기차 부피, 무게 감량하고 성능까지 향상되는 거죠. 셀 모듈 팩인데 이 중간 단계 모듈을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 줄어든 만큼 무게도 줄어들고 부피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핵심 요구입니다. 배터리 충전. 9분 만에 80% 급속 충전. 초급속 기술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밝혔고요. 20년 이상 초장수 배터리. 배터리의 수명이요 10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2배 이상 늘리려고 하고요. 자, 여기는 SK, 삼성 SDI라고 나와 있지만 LG 엔솔도 이 배터리 충전, 고속 충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사가 모두 고속 충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 전고체, 고체 전해질 사용한 배터리고 높은 에너지 밀도고 안정성 향상. 이거는 삼성 SDI, LG 엔솔, SK온, 도요타. 원래 도요타가 제일 먼저인데 삼성 SDI가 우리가 제일 먼저 27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고체 배터리 심플해요. 액체 전해질이 자꾸 새서 그것 때문에 화재가 났는데 그거를 고체 전해질로 바꾸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를 어떻게 보면 기술의 혁신이라고 보는 거고,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 역할을 하니까 WCP라든지 SKI 테크놀로지 같은 분리막 회사가 박살난 건데, 그건 저는 아주 일시적이라고 봐요. 분리막 분리막 이제 전고체 배터리 되면 없어지겠지만 자연스럽게. 근데 27년 양산한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많은 차종에 적용될지 상당히 미지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고가 차종에만 적용될 거고, 두 번째는 27년에 양산해도 100% 생산 안 돼요. 그러니까 수율이 그 정도 안 따라오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낮추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신기술도 삼성 SDI 밸류체인 분리막이 이미 다 그걸 대비해서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돼서 에코프로가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2 버전 2 개봉했죠. 여기 핵심이 각종 오폐수 나오는 건데, 그걸 에코프로 HN이 오폐수 나오는 거를 0으로까지 떨어뜨려서 상당히 그게 주목을 받았고요. 이게 오늘의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국가별 전기차 소비자들 가장 큰 우려사항 다 똑같죠. 보세요. 24년 제일 짜증나는 거 소비자한테 물었더니 충전속도, 미국 충전속도, 일본 충전속도, 중국 충전속도. 삼성 SDI 자료 참고했는데, 자 보세요. 23년도만 해도 우리나라는 충전속도 미국은 비싸다, 일본 비싸다, 중국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데 전부 충전속도예요. 아니, 이렇게 충전속도가 중요하다고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빼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대주전자재료는 참고로 아무도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래도
저하고 아마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정도가 아마 좋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좋게 얘기했다고 했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지 제가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발 주식 사지 마세요. 제 얘기 듣고 샀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배터리 3사의 초급속 충전 전략 LG에너지 솔루션도요. 보세요. 18분에 80% 충전 가능한 배터리 양산했고 포르쉐 타이칸 장착. 이제 포르쉐 타이칸 2 2분기에 버전 2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리콘 응급제 5% 섞었다가 이게 8%까지 확대한 거예요. 대주전자재료 거. 삼성 SDI 9분 만에 80km 충전되는 신기술 공개, 9분 충전 시 600km, 5분만 충전해도 300km 가는 거고요. 급속 충전 2026년 양산 목표입니다. SKO는 15분 만에 80km 충전 가능한 신규 배터리 SF 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2030년에는 5분 충전에 300km 가는 배터리 개발 목표. 전부 삼성 SDI 국내 탑이자 글로벌 탑인 LG엔솔, 삼성 SDI, SKO 모두 급속 충전 엄청 중요하다고 했고요. 각 나라에서 미국, 우리나라, 중국, 일본 모두 급속 충전이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신작은 SNE 리서치에 따르면 2035년까지 70빌리언, 그러니까 대략 10조 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인터배터리 3사가 모두 고속 충전, 급속 충전을 강조했다는 거고요.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공통적으로 충전인데 이 충전을 어떻게 빨리 하냐? 실리콘을 사용해야만 급속이 가능하다. 그런데 실리콘은 두 가지, 대량 양산도 돼야 되고 코스트도 낮아야 되는데 코스트 낮추는 문제는 해결이 아직 안 됐는데 이거를 대주가 지금 코스트 엄청나게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대량 양산하는 업체 국내 다 뛰어들었지만 실제 아직 양산하는 거 대주랑 한솔케미칼밖에 없어요. 실리콘 응급제 25년도에 2조 5천억에서 2035년에 10조까지 대략 지금은 몇 조 시장이죠? 지금 2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조까지니까 5배 넘게 커지고요. 전체 응급제 100만 톤 중에 이제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대주전자 재료가 출하량, 나가는 물량이에요. Q예요, Q. Q가 올해 3배 넘게 늘어나고요. 내년에 3배 늘어난 거에서 곱하기 2에서 25년까지는 23년 대비해서는 6배까지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차종이 지금 현재 대략 3개 정도인데 아우디 이트론, 포르쉐 타이칸, SK온에 아마 SK온 들어가는 거 보니까 픽업 트럭 같은데 그 세 가지 종인데 지금 최소 7개에서 9개까지 확대되고요. 포르쉐 후속에 2분기부터 올해 2분기부터 당장 나오고요. 범요가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범용 현대 아이오닉 모델 확대를 기대하고 있어요. 대주전자 재료가 이 실리콘 응급제 가격을 어떻게 떨어내냐. 지금 기존의 배치식에서 연속식으로 생산 방식을 바꿔서 전력 소비도 떨어뜨리고요. 인건비도 줄여가지고 고정비를 엄청나게 코스트를 줄이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간당 생산량을 엄청나게 개선했어요. 거기다가 공정까지 개선해가지고 최소 원가를 20% 이상 감소시킨 거죠. 원가가 20% 감소되면 당연히 실리콘 응급제 코스트도 당연히 떨어뜨리는 거죠. 20% 정도. 거기다가 회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풀 자동화까지 갖추면 3년 안에 실리콘 응급제 코스트를 50%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실리콘 응급제 코스트가 지금 55에서 60인데 50% 다운되면 30불이면 흑연보다 에너지 용량이 4배나 좋은데 30달러고 30달이 아닌 거. 오타입니다. 제가 이거 새벽에 작업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30달러 수준이면 엄청나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일단 지금 가격의 절반 이상 떨어지는 거고 30달러 수준이면요. 이 인조 흑연에 대략 10에서 한 15% 정도 프리미엄 준 가격인데 용량은 4배 좋다? 그럼 훨씬 실리콘 응급제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포르쉐 신형 타이칸 8%짜리 상반기에 출시됐다고 했고요. 1세대 80%에서 2세대 18분까지 반토막으로 충전 시간이 줄어들어요. 비싼데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대량 양산이 가능하니까 가격도 더 떨어지겠죠. 흑연보다 이론상으로는 10배 에너지 용량이 큰데 왜 그러냐? 더 많은 리튬 이온을 저장할 수 있어서 그렇고요. 충전 속도도 단축되는데 단점은 충방전할 때 400% 부피 팽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으로 CNT 도전제를 같이 쓰는 겁니다. 왜? 부피 팽창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북미 한파 때 방전 차량이 급증해가지고 지금 이 충전 미국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방전 차량 급증해가지고 실리콘 함량 10% 확대하면 고속 충전 완충이 10분 내에 설계가 가능할 점입니다.
지금 대주는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의 효율 90에서 92% 실리콘 개발 중이고 차세대 전고체형 전해질하고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형 실리콘 음극재도 개발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플러스 신규 성장 동력으로 우주 항공 소재형 CNT 도전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왜 또 중요하냐? 네, 요게 또 포인트인데요. 지금 기존에 2차전지 배터리 공정은 습식 공정이 90% 이상입니다. 양극과 음극을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를 유기용매에 섞어서 슬러리로 만들고요. 도파가 아니고, 지금 많이 졸았네요. 집 전체에 도포하고 건조하는 공정으로 생성하는데요. 이거를 건식전극 공정으로 갈 경우에 용매에서 슬러리를 만드는 과정을 생략을 하게 됩니다. 빠지는 거죠. 그러면 가루 형태의 활물질 혼합물을 바로 집 전체에 코팅해요. 그러니까 슬러리도 안 만들고 유기용매도 안 섞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건조 과정에서 필요한 설명드리면 가루 형태의 혼합물에 바로 집 전체에 코팅하거나 필름으로 만든 다음에 집 전체에 붙이는 건데, 그럼 건조 과정에서 필요한 전기도 절감되고 공간도 효율화돼서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고요. 슬러리에 제조하는 유기용모가 굉장히 비친환경적인데 사용을 안 하니까 친환경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이 유기용매나 슬러리 안로 만드는 그 공간만큼 활물질을 더 두껍게 쌓을 수 있어서 에너지 밀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제조 공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양산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안타깝게도 아직 음극만 적용하고 있는데 LG 엔솔이 건식전극 공정 우리 양극까지 테스트 다 끝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극명하게 건식전극 공정이 효율성, 원가 절감, 전기비 절감, 공간 효율화 때문에 커질 건데, 이거 건식전극 공정 가려면 단글적 양극재 써야 되고 실리콘 음극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관련돼서 지금 실리콘 SiOX 산화물 방식인데, 실리콘 산화물 방식에 마그네슘을 써서 그 초기 전압 효율이 떨어지는 거를 개선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대주전자재료 관계자에 따르면 실리콘 산화물로 스타트하는데 최종적인 거는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으로 가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실리콘 산화물 방식보다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 진입 장벽이 낮고 에너지 효율이 좀 더 올라가는 측면.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가 에너지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실리콘을 더 많이 섞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리콘 산화물 방식의 장점이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의 장점인데, 그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결합한 방식으로 실리콘 산화물로 시작해서 최종은 실리콘 카바이드로 방식으로는 완벽한 기술 그것까지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매출 비중이 핵심은 요 나노 재료예요. 매출 비중 나노 재료가 28% 732억, 이것도 엄청나게 매출 비중 10% 미만에서 28% 커진 건데 25년에는 50%까지 확대돼요. 2천억대까지 엄청나게 커지고요. 이익률이 작년에 3%대였다면 올해 한 8에서 9%까지 확대되고 25년 13%대까지 확대됩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이 실리콘 음극재가 마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26년에는 17% 이상의 마진율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24년 적용 차종 늘어나는 게 포르쉐 한 종, 스텔란티스 2종, 아우디 1종, 포드, 그다음 현대기아차 2종까지 확대되면 총 9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신형 타이칸은 당장 2분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포르쉐 판매량이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포르쉐 주가 보시면 굉장히 견조하게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기존 캐시카우 중에 차량용 LED 형광체가 고가 차량에서 중가 차량으로 저변 확대되면서 이 LED 형광체 쪽에서도 구조적인 성장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대주전자재료 관련된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 엮어왔는데요. 역시나 1월달 수익률 보면 SKC가 제일 좋았고 나노 대주전자재료 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1월달부터 어제 3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상당히 음극재 쪽에 수익률이 올라오면서 좋은 바람이 불고 있다 말씀드리고, 요거 매출 증가율하고 이익 증가율,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은
근데 한솔케미칼은 IT 소재가 섞여서 그렇고요. 이 과산화수소가 섞여서 좋은 거고 나노신 소재가 월등히 좋죠. 18%인데 대주가 8%인데 지금 13%, 17%까지 개선될 확률이 있다. 올해 매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거는 나노신 소재, 그 다음에 대주가 많이 늘어나고요. 내년에는 나노신 소재가 역시 많이 늘어나고 대주가 많이 늘어나고요. 이익 측면에서는 올해는 대주가 훨씬 이익이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요. 내년에도 이익은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노신 소재, 대주전자재료 둘 다 같이 관심 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매출 사이즈는 이제 25년 기준으로 나노는 25년 기준으로 나노는 한 3,500억대, 대주는 4,300억대고 나노 같은 경우는 이익이 한 대략 600억대, 대주는 500억에서 550억대까지 이익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오늘 장중 것까지 가져왔는데 기관이 지금 폭풍 순매수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심지어 연기금까지 골고루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차트 흐름인데요. 월봉으로 보면 월봉의 의미 있는 가격대는 71,600원, 88,800원, 10만 3,700원, 11만 7,400원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도 최근에 전고점 영역인 이 10만 3,000원대를 돌파하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봉입니다. 네, 일봉상에서는 의미 있는 가격은 69,800원, 77,100원, 85,100원, 92,100원. 네, 그다음 요 가격은 98,900원인 것 같아요. 106,700원, 11만 1,000원인데 네, 이 전고점에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했어서 꼭 그런 건 아니죠. 돌파하면서 거래량은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RSI 과매도 지표 나왔지만 지금 추세가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고 추세가 지금 완전 반전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알 텐데 상당히 전고점 돌파하는 거는 의미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생산 능력 지금 25년도 내년까지 지금 7,000톤이라고 했지만 8,000톤에서 10,000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26년에는 그래도 원래 회사에서 밝힌 거는 대략 2만 톤인데 그래도 26년 기준 한 10,000톤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2025년에는 2,000억 넘게, 26년에는 2,700억 넘게 실리콘 음극재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실리콘 음극재가 올해는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7.5%에서 내년에 45%, 내후년에는 57%까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 편은 포르쉐 타이칸 판매량 좀 줄어든 거 나오지만 1, 2월 달에 다시금 회복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나 관심들이 많아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개별 종목이 아니더라도 업황을 통해서 또 짧게 또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도 꼭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시고 왜 중요한지, 왜 미국, 중국, 일본, 한국에서 다 고속충전 왜 소비자들의 가장 불편한 상황이 충전이라고 얘기하는지, 삼성, SDI, LG엔솔, SK온이 왜 충전을 올해 최고의 화두로 뽑았는지 고민해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대주전자재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주변에 많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훈련소,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도 많이 널리 주변에 홍보해 주시면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